오늘은 PTSD 증상 중 해리에 대해서 공유를 할게요. 해리라는 증상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면의 고통에 대한 방어 기제거든요. 회피하는 거죠. 뇌에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뇌의 회로를 잠시 끊어놓는 느낌이 들어요. 이 증상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놀라고 많이 무서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우선 제가 처음 해리를 겪었을 때는 이인감이 많이 들었어요. 비현실적이고 슬로우가 걸리는 느낌? 느리게 움직이는 반면 그 안에 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비현실적이죠. 여러 시공간이 존재하는 느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꿈인지 이게 현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해리가 온 적이 있는데 지나가는 차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점점점 몸이 차 쪽으로 기울고, 근데 그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주치 선생님께서 입원을 권유하셨습니다. 이 해리라는 증상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해리라는 증상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약물도 없어요. 대학병원 주치 선생님은 3분을 겪었는데 압도적으로 좀 심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기록한 것들을 의료진과 끊임없이 상의하고, 어쩌면 한 팀인 거죠. 저희 PTSD 치료를 위한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의료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제가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증상들을 저밖에 모르니까. 이건 누가 대신 겪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관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기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여요. 이 해리를 5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건 제가 겪은 해리 증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신체 감각이 둔해진다. 손끝 자극 체크. 의식이 점점점 가라앉아요. 근데 이렇게 손끝 자극을 하게 되거나 뇌를 쓰는 활동, 예를 들면 저만의 방법인데 그냥 무조건 메모장을 켜서 그냥 적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떤 느낌이고. 뇌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력을 하려면 어쨌든 손가락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2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해리에서 빨리 깹니다. 2단계까지는 깨울 수 있는데 3단계부터는 깨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가라앉아요. 다시 2단계로 가서 읽어볼게요. 눈을 감기 시작한다. 눈을 뜨도록 유도, 신체 감각, 청각 자극, 시각 자극. 2단계는 눈을 감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일부러 감는 게 아니라 그냥 감겨요. 이것도 회피 반응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뜨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3, 4, 5단계로 빨리 가요. 2단계를 인지하게 되면 눈을 뜨려고 노력해야 돼요. 눈을 떠서 5가지 색깔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는 색 중에 좋아하는 색을 한번 찾아본다거나, 시계가 있다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혹시 초침이 있다면 그 초침을 따라가도 좋아요. 따라가면서 숫자를 세는 거죠. 27초, 28초, 29초.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3단계부터예요. 이때부터 저는 제가 아니게 돼요. 읽어볼게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 불안정하다. 들리지만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나는 식물인간 같다. 증상을 복기하다 보면 울컥해요. 주치 선생님께서는 해리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기억이 끊기고 나면 어딘가 멍이 들어있다거나 허리를 크게 다친다거나 무릎을 크게 다친다거나 손목을 크게 다치고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저는 라이터도 없고 성냥도 없거든요. 도대체 나는 뭘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혔는가. 어떤 날은 노트북을 끌어안고 제 법률적인 그 자료들이 다 노트북에 있어서 그걸 좀 소중하게 생각했나 봐요. 노트북을 끌어안고 제가 옷을 입은 채로 젖은 상태로 욕실에 앉아 있었어요. 쭈그리고. 눈 한 번 깜빡이고 떴는데 장소가 바뀌어 있고 상황이 바뀌어 있고 어딘가 심하게 다쳐 있고 이런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옆에서 도와주거든요. 뭐 눈 떠보세요. 뭐 움직여보세요. 물 좀 마셔보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런 과정들이 다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단계예요. 4단계까지 가게 되면 블랙아웃이 오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청각 자극 시에만 잠깐 깨요. 한 2에서 2.5단계 정도로 잠깐 갔다가 다시 4단계로 와요. 이때부터는 충전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5단계는 블랙아웃인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모두 다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폭력적인 상황에도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기절한 사람처럼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고 어떤 분은 제 뺨을 계속 때렸대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목격자는. 제가 다 깬 줄 알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문제는 제가 해리 겪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단계 없이 바로 5단계로 가요. 전조 증상이 없어요. 제가 해리를 표현해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이 겪었다. 너무 자주 겪었다. 그래서 해리라는 증상의 데이터가 쌓였고 해리에서 깰 수 있는 골든타임의 존재도 알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골든타임도 몇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 감각이 사라지기 전 후각, 청각, 시각, 촉각 자극과 함께 두뇌를 풀가동시킬 수 있는 글쓰기 등 모든 면에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노력해야 한다. 골든타임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매우 의미 있는 확률로 해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단계가 무너졌다. 골든타임은 매우 짧아졌다. 그래서 손 쓸 틈 없이 블랙아웃까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빠져나오기 위해 그 엄청난 노력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보아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러다가 운 좋게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공포는 더 크게 달한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내 상황 전체가 바뀌어 있다.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위험을 감지하여도 다시 블랙아웃으로 깊게 빠져버린다. 치매가 의심될 만큼 지독하게 빈번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응급카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PTSD 증상과 약 부작용 모두 버겁다. 그래서 모두 놓고 이제 그만 편안해지고 싶다. 목격자로부터 해리 상태의 나에 대해 전해들은 내용은 예상과 크게 달랐다. 충격적이었다. 자고 있거나 쉬고 있는 듯이 보일 때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보였다고 한다. 누군가는 다행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증상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다르다. 오히려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는 것이 극한의 공포이자 위협으로 다가온다. 주치의와의 진료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중간중간 통으로 편집되어 있다. 단면이 깨끗하다. 진료시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약상의가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치유를 위해 권해주신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참담하다. 무섭다. 해리 소용돌이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고 있는 힘껏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미 촉각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촉각 자극을 주고 그라운딩도 시도해보며 눈을 떠보려 노력했다.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다니며 후각 자극을 되찾으려는 시도까지. 나는 죽으림을 다해 매번 노력한다. 이제는 힘들다. 지겹다. 다 부질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다. 이미 몇 시간의 기억은 사라져 있고 내 가방은 여기저기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돌고 돌아도 나는 이 해리 밑바닥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그림처럼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자르고 잡아당기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다. 너무 아득하고 막연하다. 이렇게 죽으림을 다하여 겨우겨우 저 위쪽으로 보이는 빛을 향해 기어 올라가 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과 상황이 또 바뀌어 있다. 너무 무서운 일이다. 공포를 넘어서는 이 증상을 나는 매일 겪는다. 해리는 약도 없다. 과호흡은 봉지를 사용하면 된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발작도 마찬가지. 의식이 있으면 비상약을 복용하고 그라운딩으로 내 몸을 인지하려고도 노력하면 언젠가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해리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의사표시를 할 수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갇혀버린다. 누가 나를 만져도 내 소지품을 뒤져도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나는 알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스스로 대처하지 못한다.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가기를 포기할 때도 많다. 포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을 매우 길게 경험한다. 최장 2시간 이상 나는 현재에 없다. 직접 겪지 않으면 단 1g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증상의 고통을 나는 자꾸 그려보고 만들게 된다. 내 의지로 치유 에너지나 안전지대를 그려보려고 시도해보아도 무의식적으로 해리라는 증상이 주제가 되어 모든 그림이 완성된다. 요즘은 주로 사건과 관련된 공포, 썩어가는 신체, 해리, 점상출혈, 부정출혈 등으로 그림이 완성된다. 24시간 지속되는 나의 고통을 이렇게라도 꺼내어 본다. 2019년 2월 해리 속의 해리 속의 해리 속의 해리. 해리 그것이다. 앞, 뒤, 좌우 방향도 알 수 없는 시공간 속 어딘가에서 나는 죽어간다. 이 나무가 나인가? 아니면 저 나무가 나인가? 파묻혀 있는 저 사체가 나인가? 이곳은 땅인가? 바다인가? 나무 그리고 조개.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면 나를 찾을 수 있나? 바람 사이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구멍 사이를 기억으로 메울 수 없다. 잃어버린 기억에 내 시선이 머문다. 채울 수 없는 저 공간에 계속 머물게 된다. 이제 나는 어쩌지? 그냥 나는 해리를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애타게 나를 찾아본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나뭇가지는 모두 말라 비틀어져서 약한 힘에도 꺾이고 부서진다. 그럴 때마다 죽은 나무에서 내가 보인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그리고 또 나를 찾아 나선다. 블랙아웃 속 저 하얀 세상에 내가 있기는 한 걸까? 있다면 찾아서 구조할 수 있을까? 몇 개월을 하염없이 찾아보고 있지만 항상 제자리, 해리, 그것이다. 이렇게 해리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